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리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도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그 유해도 사리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장하고 남은 어떤 신령한 어떤 구슬 같은 걸 사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그 법구 시신도 사리라고 사리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래서 맨 처음에 탑이 만들어질 때 보면 조발탑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톱하고 머리카락 탑. 그거는 부처님 살아 계셨을 때 만들어지는 부처님 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유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유품보다는, 그러니까 물건보다는 신체가 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이 있어. 그하고 아버지 어떻게 보면 손톱이 하나 있어. 그러면 의미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이돌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인기 있을 때 뭐가 있었냐면 머리카락 뽑아달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팬 중에서. 그러면 그걸 이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열정이 다 식었겠지만, 근데 그걸 이제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아하면 그런 거라도 하나 가지고, 사인보다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닌가? 사인이 난가? 머리카락이 난가? 근데 실제로 상업적으로 어떻게 해서 판 경우가 있냐면요. 머리카락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DNA를 신용카드 같은 데다 하나씩 넣은 거예요. 신용카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카드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날개도 신 듯이 팔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 팔리지. 우리는 안 팔리지. 그래서 그런 머리카락이나 손톱. 근데 이런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사실은 또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재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본질로 보면 뼈가 더 가깝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뼈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머리뼈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사리와 관련돼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처님의 유해 자체도 사리고, 유해 자체 법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고, 그 다음에 화장한 뒤에 나온 모든 것 사리. 사리의 범주가 화장과 관련된 모든 것, 그 다음에 화장하기 전에도 있었던 신체. 이게 다 사리입니다. 이게 다 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리에도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후대로 가면 사리에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등급이 뭐냐면 제일 좋은 거를 머리뼈, 두개골뼈, 머리뼈. 그다음 몸에서 가장 단단한 건 치아. 이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인간의 본질은 뭘까? 그리고 인도 사람이니까 머리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는 머리로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배로 생각한다. 창자로 생각한다. 창자를 뇌로 봤었던 거예요. 뇌로. 그래서 부처님 복장할 때도 배에다 한다. 머리에다 하는 게 아니고 배에다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창자를 씻어낼 수 있으면 뭐 머리가 좋아진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요제지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전에 불도직 얘기할 때도 뭐 창자를 꺼냈다더라, 뭐 씻는다더라, 이런 얘기가 중국적 스토리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걸로 압축이 돼요. 심장 얘기도 있는데, 심장이 뭐가 문제냐면 보존이 안 되죠.
심장은 보존이 안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서 사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이 신체 중에서 가장 이쁜 게 사실은 눈이거든요. 근데 눈도 보존이 안 되잖아요. 이거 뽑아놓으면 제 가장 박혀있을 때 가장 이쁜 거, 뽑혀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눈이에요. 의심나면 한번 이렇게 뽑아봐. 알로. 알로 뽑아보세요. 그래서 심장. 그다음에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는 어차피 보호용제니까 뇌를 생각할 수 있어요, 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리 얘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전골사리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치사리가 되는 거고, 심장이 사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심장이 사리 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 이건 이제 뇌사리죠. 우리나라만 그냥 예를 단적으로 들을게요. 전골사리 통도사입니다. 치사리 건봉사입니다. 금강산 건봉사 모르세요? 건봉사 치사리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건봉사 치사리 진짜 중요한 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봉사 사리는 그냥 일반 사리가 아니고 통도사 사리 세트입니다. 그게 자장스님 컬렉션 안에 있는 거예요. 자장 스님이 이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 친견하시고 받아온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임진왜란 때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봉사가 예전에 굉장히 큰 절이었어요. 조선 후기 때까지 3,000칸이 넘은 절이 건봉사예요. 이제 38선 때문에 절단이 났죠, 아주. 금강산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금강산이 살아있을 때는 금강산 사찰들이 다 대단해요. 금강산에 1911년에 사찰령 할 때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금강산. 그게 건봉사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유점사하고 2군데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계산 송광사하고 그다음에 서남사 이 2군데 한 산에 2개의 본사가 있는 데는 이 2절밖에 없어요. 송광사는 고려 말에 이제 동국 제1도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뜨게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건 진울 스님 그 계보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금강산은 이제 원간석기 때 이제 법기부살 신앙이라고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가는데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막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 안에는 본사급 사찰만 5에서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 산 안에 4대 사찰.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점사, 그 다음에 장안사, 표운사, 신계사, 여기 4대 사찰. 요 말고도 뭐 정양사라든지 이런 절들도 상당히 큰 절입니다. 그리고 산 바깥 쪽에 건봉사가 있는 거예요. 건봉사는 우리나라 남한 쪽에 있습니다. 남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는데 금강산이 있을 때는요, 설악산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흥사가 본사가 아니에요. 신흥사 본사 아니에요. 38선 갈리고 난 뒤에 건봉사하고 강원도에 3개의 본사가 있었어요. 건봉사, 그 다음에 유점사,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유점사, 유점사가 오히려 더 큰 절이에요. 레벨이 더 높은 절이에요. 그리고 오대산 월정사, 요 3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38선 갈리는 과정에서 2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오대산만 남으니까 월정사만 남으니까 이제 신흥사를 넣어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사리는 임진왜란 때 요 통도사 사리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리입니다. 그리고 뇌사리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대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대산 월정사의 중대에 뇌사리, 중대에 뇌사리를 모셨다.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궁은 이 2개가 있었어요. 그걸 남북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산제일 월정사, 야산제일 통도사, 이게 옛날부터 있던 얘기예요. 조선 중기까지 보궁은 이 2개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여기에 법흥사하고 정암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게 4개의 사찰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 1970년대쯤 돼서 갑자기 이제 설악산 봉정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봉정암이 뭘 갖다가 본을 따냐면 거기도 뇌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오대산 영향입니다. 뇌살이라고 자기가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 아세요? 3번 오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봉정하면 3번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유형의 이렇게 썰을 푼 집단이 원간섭기 때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서 제일 먼저 그런 걸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금강산이 막 떠오를 때 얼마나 그걸 많이 풀었냐면 사람들이 다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을 줄 뭐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가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림이라도 그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산도의 유행이에요. 집안에 놓고라도 싶은 거예요. 못 가보니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고려 중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 38선쯤으로 해서 이렇게 벨트를 그리면 우리나라에서 벨트를 그리면 거기에 이제 3개의 성산이 있거든요. 산 전체가 특구, 종교 특구로 묶여 있는 3개의 성산이 있어. 그게 맨 위에가 금강산, 법기보살도량,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 오대산, 문수보살도량, 그리고 그 좌측에 경기도 연천에 지장보살도량, 지장보살 그 원심원사, 석대암입니다. 석대암. 그 3군데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산들인데 그 셋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살면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촉보와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봉정하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그 연원을 내가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고려 때부터 나오던 이 작전이 있어. 작전이 있어.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문헌에 보면 뭐 동국의 이승남이나 이런 거에 거기에 고려 때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최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금강산에 법기보살 뭐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스님들이 약을 판다.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그래서 그 건립 시점, 금강산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라고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점, 그 다음에 이러한 법기보살의 특구로 지정되는 거는 원간섭기하고 관련돼요. 원나라가 만들어지면서 최동쪽에 성지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뜹니다.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총 권근 아세요? 조선 초기의 문신 양총 권근. 권근이 중국의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갔더니 명나라 3대 영락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만났더니 그때 야 네가 조선에서 왔다며? 그러면서 너 시 잘 짓는다며? 내가 시제를 줄 테니까 시 한번 지어봐. 뭐 삼행시 짓기 요즘 뭐 그런 듯이 이렇게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금강산이에요. 명나라 황제도 알 정도로 대단한 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골로 갔죠. 참 인생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1970년대쯤에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봉정암. 그래서 5대 보궁이라는 말이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60년대 아무리 높이 거슬러 올라가도 한 60년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대 보궁, 4대 보궁, 5대 보궁 이렇게 늘어났다더라.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뇌살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굉장히 복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강산의 시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금강산도에 대한 것들 논문을 다 제가 썼어요. 제가 금강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뇌살이 이런 것도 제가 다 또 이렇게 저 어렵거든.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뇌가 어떻게 살이가 될까? 이런 거 진기하지. 이 전골살이에 대한 기록도 제가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이 전골살이 얘기도 제가 지금 요즘 그 통도사 쪽에서 사지 만든다고 그런 건 제가 또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냥 믿고 들어. 믿고 들어.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더라. 그리고 오래된 건 뼈로 나온다. 뼈로 그냥 출토되는 게 오래된 거고 시대가 떨어지면 구슬 이렇게 이 정도까지 딱 하고